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유이태입니다. 지난번 우리 오리엔테이션 때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문학과 일반 영어 해설 강의를 하지 못했는데 문학과 해설 강의를 지금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 2022학년 우리 기출 시험에서 문학과 일반 영어가 가장 많이 이슈가 됐죠. 전체적인 총평을 한다고 한다면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OT 자료에 여러분들 다 나눠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겠지만 일반 영어와 문학은 작년 형식적인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우선 문항수가 문학, 내문학, 일반 영어, 세문항이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유형도 크게 변화가 없는 그런 방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그리고 예년과 2022학년도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게 있죠. 문제가 클리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출제가 사실은 오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OT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가원은 답안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오류라고 주장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 받아들일 확률은 거의 0%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항상 해마다 강조하는 게 있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내가 내 생각에 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출제자가 생각하기에 답일 거인 그걸 찾는 연습을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그게 만만치 않은 점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할 수 있는 건 우리는 문제 푸는 논리를 철저하게 다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렵건 문제가 잘못 나왔던 할 거 없이 맞출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문학과 일반 영어 따로 구별하지 않고 그냥 앞에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형 3번 가시기 바랍니다. A형 3번 문학 문제죠. 문학 문제 같이 봅시다. 자, 커멘터리를 같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커멘터리 보니까 빈칸이 이렇게 세 번째 줄에 빈칸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안타깝게도 제가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나서 가채점을 좀 해보니까 메리지라고 답을 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우리 빈칸 문제 있잖아요. 이 블랭크 문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뭡니까? 당연히 논리적인 방식으로 여러분 푸는 게 중요합니다. 논리적인 방식으로 풀고 그 다음 이 논리적인 방식을 푼다라고 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글은 세 가지밖에 없다고 했지. 파지티브냐, 네거티브냐, 아니면 뉴트럴이냐, 이 세 가지밖에 없는데 우선 그래서 뭡니까? 네거티브니, 파지티브니, 뉴트럴니 이게 들어갈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읽는 방법이 되겠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죠. 언어 표현이라던가 그러니까 사용법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문법이라던가 이걸 같이 봐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런 차이입니다. 쉬운 문제라고 하는 건 1단계에서 풀릴 수가 있어요. 이거 2021학년도부터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2021학년도부터 예전에는 논리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1학년도부터 그 다음에 작년 2022학년도에는 논리만 가지고 풀 수 없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언어가 사용되는 거,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구문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까지 여러분들 판단을 하셔야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뭘 새로운 건 아니에요. 이미 2021학년도도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2022학년도가 새롭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점점 이런 식으로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올해 여러분들 시험 본 사람 다 느꼈겠지만 빈칸 문제가 당락을 좌지우지했잖아요. 빈칸 집어넣는 문제가. 이거는 맞추셔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어쨌든 올해 하나에 2022년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 연습하면 됩니다. 이건 연습하면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그런 게 되겠는데. 자, 더군다나 올 같은 경우는 빈칸 문제가 문학에서도 이런 빈칸 문제가 좀 만만치 않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더 까탈스러울 수가 있는데 자, 커멘터리 같이 가보시기 바래요. 디렉션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단어로 채우라고 되어 있잖아. 디렉션에 가니까 빈칸에 한 단어로 채워라 이렇게 디렉션을 간 다음에 커멘터리가 주어져 있죠. 자, 커멘터리 보니까 같이 봅시다.
근데 except 위에 있는 발췌문에서 어떠더라? 스티븐스. 자, 빗줄 그시기 바랍니다. 캐릭터가 되겠죠.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 어떻게 풀라고 했어요? 작년 내내 우리 모고 때 풀면서도 그러고 상반기에 그 문풀하면서도 그 문제은행하면서 얘기했지만 문제는 항상 뭐부터 풀어라? 지문부터 보는 거 아니라고 했죠. 코멘터리 나와 있으면 디렉션과 코멘터리를 먼저 항상 보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방법이 되겠습니다. 왜? 코멘터리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주어져 있다라고 했죠. 코멘터리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주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선 스티븐스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글을 본문을 가지고 읽을 때 스티븐스가 나오는 거 반드시 체크를 먼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티븐스는 애널로지 비유법을 사용하는데 애널로지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문학 용어죠. 애널로지 비유라고 하는 거. 자, 비유를 사용하는데 어디에서? 자, 뭐 하려고 이런 attempt, 뭐 하는 시도에서 이런 시도를 하는데 애널로지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 어떤 시도입니까? 바로 to justify 하려고 하는 거지. 즉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 바로 뭡니까? 잘못된 impression. 우리 그 impression 뭐라? 인상이지, 인상. first impression 하면 첫인상이잖아. 자, 잘못된 인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근데 잘못된 인상을 누가 준 거예요? 그 자신이 스티븐스, he는 당연히 스티븐스가 되겠죠. 스티븐스가 gave, 준 거예요. 누구한테 준 겁니까? 미시스 웨이크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 봐. 그러면 미스 웨이크필드 밑줄 그어야 되겠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볼 것도 없이 이 글에는 이 글에는 누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스티븐스가 있겠고 그 다음에 미시스 웨이크필드라는 사람이 있겠지. 그런데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false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거기 밑줄 그어야 되는 거지. 그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즉 스티븐스가 지금 이 여인한테 인상을 줬는데 어떤 인상을 준 거예요? 이거 의외로 제가 그 여러 가채점 해보니까 이거 번역을 엉터리로 한 사람들이 제법 많더라고. 자, 그러면 폴스는 가로 묶어버려. 그럼 뭡니까? 스티븐스가 미스 웨이크필드 인상을 줬는데 그 인상이 뭡니까? 정당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인상을 줬다는 얘기지. 즉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잘못된 인상을 줬다는 얘기. 이 사람한테는 나쁜 사람으로 평가받았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나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뭡니까? 이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왔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쨌든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 인생살이에서 누군가가 말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인상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그 오해를 뭐 하고 싶어? 풀어주고 싶은 거지. 오해를 풀어야 되는 거지. 그거를. 자, 어쨌든 그러면 자, 뭐라고나 봅시다. 여기까지는 지금 정보를 주고 있어. 즉, 관계 두 사람의 캐릭터 간의 관계에서 별로 좋지 않은 관계가 있었겠구나라는 어마어마한 정보를 코멘터리에서 우리한테 주고 있는 거야, 출제자가.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similar to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시그너러즈죠? 이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테스트 아래서 얘기할 때 뭡니까? 시밀라리티에 기반한 거잖아. 컴패리슨, 비교해서 많이 사용되는 시그너러즈죠. 자, 뭐와 유사하게? similar to 뭐와 유사한 거예요? 바로 the way, 바로 previous 빈칸이 나와 있네. previous니까 무슨 말이에요? 뭔가 이전에 했던 거겠지. 빈칸이 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빈칸에 들어갈 거 다음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빈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해서 좀 논리도 찾아야 되긴 하지만 언어 표현 이거 봐야 된다고 했지. 그럼 빈칸 다음에 뭐 있습니까? should remain이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뭡니까? 빈칸에 그러면 품사 찾아야 되는 거지. 품사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볼 것도 없이 무조건 뭐가 들어갑니까? 명사가 들어가야 되겠지. 반드시. 이건 반드시지. 자, 봅시다. 그러면 previous 이것이 바로 remain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채로 remain 하고 있는 거예요? 스포큰이 아니라 unspoken이니까 비밀로 있어야 되는 거지. 말해지지 않은 채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즉 이것과 유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 그치? 이 빈칸과 유사하게. 자, 누구 앞에서 before 파트너가 뭡니까? 상대자잖아. 결혼할 사람이 남자라면 신랑이면 신부가 파트너가 되는 거고 신부라면 신랑이 파트너가 되는 거지. 어떻든 상대방이지. 아직 답은 몰라. 우린 답은 모르니까 파트너라고 합시다. 파트너 앞에서 비밀 지켜야 되는 거야. 이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그 다음 봅시다. 말하려고 하는 바는 어디 있습니까? 이제 English custom이 있는데 English custom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주어가 되는 거지. 주절이 주어가 되는 거잖아 이게. 자, 그러면 다시 English, 영국에는 이런 관습이 있어요. 영국에 관습이 있는데 영국의 관습은 바로 뭐 하고 있어요? frowns upon이라고 하는 건 frown은 뭐예요? 찡그리는 거잖아. 오늘 어디 위에 찡그리는 거니까 눈살을 찌푸리다지. 그러면 이것도 이미 커멘터리에서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메타포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
커스텀은 사람이 아니잖아. 사람이 아닌 것을 찡그리는 건 사람만이 찡그리는 거잖아. 인상 쓰고 하는 거는. 따라서 뭡니까? 여기에서 이미 넓게 보면 메타포, 좁게 보면 퍼스니피케이션이 사용이 됐네. 이미 코멘터리 안에 이런 비유법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건 문학 문제잖아. 단순한 일반 영어는 아니잖아. 다시 봅시다. 그러면 잉글리시 커스텀은 눈살을 찌푸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럼 의역하면 뭡니까? 영국에서 관습엔 프라운즈 온 이하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좋아한다, 싫어한다. 주목. 파지티브다, 네거티브다, 뉴트럴이다. 네거티브라는 거 알고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영국 관습에 따르면 바로 뭐를 싫어한다고 되어 있어요? 도메스틱 서번트가 뭐 하는 걸 싫어해요? 즉, 도메스틱 서번트가 뭡니까? 여러분 본문에 보면 도메스틱 서번트, 자, 본문 패시지로 가시기 바랍니다. 패시지로 가세요. 두 번째 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줄에 Old English Butler 이렇게 나와 있지? 버틀러가 바로 집사지, 집사. 그래, 여러분들, 저도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을 뭐라고 생각한다고 합니까? 집사, 버틀러라고 생각한다고 하잖아. 먹여주고, 테이크 케어라고 해주는 그런 시종이라고, 서번트라고 생각하는 거지. 보통 집사는 뭡니까? 집사는 고급 저택의 그 서번트의 총대장이에요. 사실 집사는 그리고 굉장히 뭡니까? 존경을 받는 직업이야. 서양에서도. 어떻든, 그러면, 자, 그렇지만 어떻든 뭡니까? 서번트인 거죠. 서번트인 거. 자, 그럼 서번트라는 거니까 종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일해주는 사람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즉 가사 일을 도와주는 도메스틱 서번트들을 뭐 하는 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 리빌링,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파지티브다, 네거티브다, 뉴트럴이다. 네거티브 한다. 눈살을 찌푸린다. 즉 누가? 어디가? 한국이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어디에서? 영국에선 그렇다는 얘기. 영국의 관습은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뭘 드러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네. 뭐 있습니까? 그들의 past employment. 자, 무슨 말입니까? In company of는 누구누구와 함께 있을 때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누구누구의 회사에서 이런 빵점짜리 번역이잖아, 여러분들. 컴퍼니는 친구, 같이 있는 이걸 컴퍼니라고 하잖아. 그러면 실제로 거기에서 여러분 같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래서 컴퍼니가 회사가 된 거야. 원래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에서. 원래 또 옛날에 회사가 없었잖아. 원래 같이 모여있는 데에서 회사가 만들어지니까 컴퍼니가 확장이 된 개념이에요. 그러면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어떻더라? 그들의 past 뭐에 밑줄 그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past에 밑줄 그어야지. 뭐와 correspond to 합니까? 뭐와? 이게 논리지. 빈칸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previous가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뭡니까? 영어는 우리 다 알죠? 우리 영어 전공자들이잖아. 영어는 한 번 쓴 거 다시 쓰는 거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트위스트 아래도 패러프레이즈라는 개념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답 쓸 때도 뭡니까? Do not copy more than 이게 나오잖아. 그대로 쓰지 말라는 거지. 근데 그러면 동의어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past는 뭐와 연결되는 겁니까? previous와 연결되는 거지. 그런 엄청난 클루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employment, 자기들이 일했던, 과거에 일했던 그거를 드러내는 거를 어떻게 한다? 영국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영국의 관습은 그거를 비난하고 그 좋아하지 않는 네거티브하게 바라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럼 뭡니까? 비교한 것만 찾으면 되는 거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이미 코멘터리만 제대로 읽어도 뭡니까? 답은 그냥 나옵니다. 코멘터리만 제대로 분석을 했다고 한다면. 자, 거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뭡니까? 눈치 빠른 사람들은 시간이 없으면 첫 번째 파트는 안 읽어도 됩니다. 두 번째 파트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파트에 뭐 있습니까? 두 번째 파트에 위에서 여섯 번째 줄 보시기 바래요. 두 번째 파트가 뭔지 알죠? 여러분 점점점 중간에 줄여져 있잖아. 거기 다음 두 번째 파트 위에서 여섯 번째 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His past employer. 그 중요한 클루지. 이해됐어? 자, 우선 여기가 코멘터리에 나와 있는 부분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employment가 나와 있어. 그 다음 좀 더 갑시다. 거기에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 패러그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는 밑에서 여덟 번째 줄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여덟 번째 줄. 거기 보시기 바래요. 거기 보시면 impression 이렇게 나와 있지? 찾았어? 이거 어디서 나왔던 단어야? 코멘터리에 나왔던 단어지? 그러면 그 문장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위 앞줄로 가보세요. 그 문장, 같은 문장 보세요. but 이렇게 해놓고 찾았어요?
못 찾을 거 없죠. 바로 앞에 있는 거니까. 그 같은 문장이니까. but 해놓고 뭐라고 돼? it 종종 뭡니까? desirable하게 즉 desirable 주목. desirable은 뭡니까? 제가 이론 시간에 아직 새로운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단어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단어 외울 때 단어가 처음 나오면 항상 어떻게 해라? desirable 바람직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글도 그렇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단어도 보면 딱 세 가지밖에 없어. 어떻게? 파지티브냐, 네거티브냐, 뉴트럴이냐. 먼저 그거 따져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파지티브는 어떻게 외워라? 빵끝 웃으면서 외워. 그 다음에 네거티브는 찡그리. 여러분들 왜 이 찡그리고 웃고 하는 거 있잖아. 이게 우리 뭡니까? 이모셔널한 걸 자극을 하기 때문에 훨씬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 우리 시 안 외워지잖아. 제가 항상 해마다 하는 얘기 있지. 시 잘 안 외워져. 하지만 시를 어떻게 외우면? 노래로 만들어 외우면 엄마야 누나 이렇게 굉장히 잘 외워지지. 왜 그래? 우리는 뇌 구조가 이모션하는 게 들으면 훨씬 잘 이해도 되고 오랫동안 남게 돼 있어. 이용해야지. 그러면 단어 외울 때도 그렇게 해야 훨씬 뭡니까? 남보다 두세 배 많은 게 외울 수 있는 거지. 같은 시간 안에. 그래서 파지티브 할 때는 빵긋 웃고 네거티브 할 때는 찡그리고 하면서 외우지. 디라고토리 어떤 거야? 경멸스러워 할 때 막 인생 찡그리면서 외우는 거야. 그런 게. 여러분들 교사가 돼서도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훨씬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거지. 같은 시간을 투여해서. 그럼 다시 desirable은 뭡니까? 파지티브, 네거티브, 뉴트럴 뭐예요? 파지티브지. 바람직스러운 거니까.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consider 간주돼요. 뭐라고 간주됩니까? desirable 간주돼요. it 가주어, for야 의미상주어, to야 진조라고 하는 거잖아. 전형적인 수능 그라마지. 그러면 employer가 아니라 employee네. employee니까 무슨 말이에요? servant지. 서번트잖아. 패러프레이즈 된 거네. 코멘터리에 있는 거. 그러면 고용당한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일하는 고용당한 사람들이 뭐 하는 거지? 그와 같은 임프레션을 주는 거는 바람직스럽게 간주가 돼. 여기까지는 어떻든 뭔지 모르겠지만 이미 코멘터리에서 이미 우리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어. 그 다음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만약에 내가 이때 I는 스티븐스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것을 달리 말한다고 한다면 sir라고 하는 건 당연히 스티븐스의 그거 뭡니까? 고용당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존칭어를 쓰는 거지. 자, 이거는 어리를 akin to 형광펜 쫙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리를은 무슨 말이에요? little은 네거티브지만 little은 부정어지만 어리틀은 긍정이지. 따라서 akin to는 뭡니까? 이거 문학 시간에 징글징글하게 많이 나온 거죠. akin to가 뭐야? similar to지. similar to 유사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리를 뭔 겁니까? 유사하다지. 형광펜 꺼놓아야지. 바로 코멘터리에 이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패러프레이즈 된 거잖아. 그럼 볼 것도 없이 시그널로즈가 여기 나와 있지. 그러면 이 부분에 아마도 답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게 논리야. 이런 게 바로 논리라고 하는 거야. 다시 그러면 봅시다. 다시 그러면 커스텀이 나와 있네. 아하, 커스텀 이거 어디 있던 단어야? 코멘터리에 있던 단어지. 그럼 빼도 박도 못하게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답안을 찾는 가장 중요한 클루가 되는 거지. 이렇게 찾지 않으면 여러분들 항상 뭡니까? 이건지 저건지 이건지 끊임없이 헷갈린단 말이야. 논리로는 좀 어디까지 왔어? 아, 이 부분이 논리적으로는 여기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 우린 찾아낼 수 있는 거지. 그 다음 가봅시다. 뭐라고 하나? 커스텀과 유사한데 as regard가 뭡니까? 이건 기본 수고 모르면 영어 되지 않지. as regard는 뭐야? about이지. 뭐에 관련돼서지. 그럼 뭐와 관련돼서 그러는 거예요? marriage와 관련된 습관과 어리를 akin to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뭐야? 주어진 거 뭐 있습니까? 앞부분에 뭐 있었어? employee 나와 있지. employee와 유사한 게 그럼 뭡니까? 어떤 단어가 뒤에 있습니까? marriages가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럼 빈칸에 코멘터리에 무조건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marriage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 좋아. 근데 뒷부분에 어떤 단어가 있고 두 번째 줄 아래 내려와 보세요. 또 뭐 있습니까? marriage라고 하는 단수형이 또 있어. 이게 문제야. 자, 항상 제가 어떻게 풀어야 된다? 두 단계 풀어야 된다고 했지. 논리적으로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 찾았습니까? akin to라고 하는 거, similar to와 똑같은 뜻이 나와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거기까지 찾았어. 논리 근거를 여기까지 찾아냈어. 아, 잘 됐어. 답 쓰고 그냥 나왔어. 근데 헷갈리지? 뭐와? marriages를 복수를 써야 되는지 단수를 써야 되는지가 헷갈리지? 답은 어디 있습니까? 답은 어디 있어? 자, 답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코멘터리 가세요. 코멘터리에
거기 뭐 있습니까? revealing 다음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their past employment입니까? employment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다시 복수의 단수예요. 복수지. 그럼 뭘 써야 되는 거야? 복수를 써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쉽다라고 하지만 의외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틀렸습니다. 이 문제 왜 틀렸을까? marriage를 써가지고 틀렸어요. 이건 부분 점수 주지 않습니다. marriage지만 복수만 정답 처리합니다. 이해됐어? 이게 바로 정확한 클루고, 두 번째, previous라고 하는 거 있지. previous가 뭡니까? 전에 하나라고 한 다음 A previous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때? 단순하게 답이 나오지 않지. 그럼 그라마를 또 강해야 돼, 여러분들이. 임용이 요구하는, 그래서 제가 최근 경향이 그렇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 경향이 이렇게 나온다면 당연히, 자, 2023학년도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뭡니까? 최근 경향에 맞춰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빈칸 문제라든가 이런 걸 그라마 꼼꼼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라마를. 자, 그 정도 하시고 넘어갑시다. 5번으로 가시기 바래요. 5번. 불났나 보다. 소리 들리지? 불났나 봐. 자, 거기 봅시다. 뭐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 번역을 다 해드리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 번역이 만만치가 않은 부분들이 좀 제법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제가 해마다 강조하는 거 있죠. 우리 문학의 저 수업 들으셨던 분들, 제가 인강으로 들으셨던 분들, 유이태에서 항상 강조하는 거 있지. 우리 영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주제 뭐라고 했어요? 레이스, 클래스, 젠더라고 했지. 다시 어떤 거라고? 레이스, 클래스, 젠더죠. 뭐가 나왔습니까? 레이스의 문제가 나왔지. 레이스의 문제가 나왔죠. 이 시에 말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어떤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시를 볼 때 항상 어떻게 보라고 했어요?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항상 하셔야 돼. 그래야 정확한 답을 고르는 거야.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에 우리 운에 맡기면 돼? 안 되죠. 어떻게 왜 운에 맡깁니까? 자,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 문학을 볼 때는 시나 소설을 볼 때는 첫 번째 뭘 보라고 했어요? 항상 뭘 봐라? 캐릭터를 봐라. 캐릭터. 아까 소설도 마찬가지. 스티븐스와 미시즈 웨이크필드 뭐 이런 거 나와 있잖아. 자, 캐릭터 봐라. 두 번째 뭘 봐라? 내레이터 봐라. 시에서는 내레이터라는 단어도 쓰지만 스피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한다. 그 다음 세 번째 시적 화자를 보는 거고, 세 번째 뭘 봐라? 세팅을 봐라. 세팅 중에서도 뭡니까? 플레이스가, 장소가 중요하다고 했죠. 시간보다는 일반적으로 장소가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세팅을 봐라. 그럼 네 번째 뭘 봐라? 어떠한 액션이 있는지 봐라. 또는 이벤트를 봐라. 어떠한 이벤트 중에서도 뭡니까? 가장 중심적인 이벤트를 봐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 가장 중심적인 이벤트라고 하는 건 누구의 이벤트입니까? 누구의 이벤트? 프로타고니스트, 즉 주인공의 이벤트죠. 즉 메이저 캐릭터가 행하는 이벤트가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이건 시나 소설에 관계없이 항상 여러분 찾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바로 그 다음 뭘 봐라? 톤을 봐라. 최근의 경향은 톤 문제는 별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객관식일 땐 톤 문제가 제법 나왔는데 최근에 톤은 별로. 예를 들어서 아이러니컬하게 얘기하는지, 아니면 유머러스하게 얘기하는지, 아니면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뉴트럴하게 얘기하는지, 아니면 비난하면서 얘기하는지, 이런 걸 톤을 여러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종합을 하면 바로 뭐가 등장한다? 시인이 말하려고 하는, 또는 소설가가 말하려고 하는 메인 띠이 등장을 한다. 일반 영어에서는 메인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지. 메인 띠이 바로 등장을 한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문학을 읽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어요. 특히나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캐릭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캐릭터예요. 그래서 캐릭터 볼 때는 뭘 봐라? 이제 사람이 뭘 봐라? 항상 레이스가 어떤 걸 봐라. 그 다음에 뭘 봐라? 젠더가 어떤 걸 봐라. 그 다음에 클래스가, 즉 이코노미, 경제 문제 나오면 가난하다, 부자다 뭐 이런 거 나올 때 이걸 우선 가장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뭡니까? 이제 나이가 어떤지, 에이지가 어떤지, 그런 걸 점점 찾아내는 거예요. 우선 항상 읽는 법을 알고 나서 확장을 시켜야 돼. 이게 원칙이야. 원칙이 그 다음에 확장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캐릭터 자체만 볼 때 그렇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캐릭터에서 두 번째 봐야 되는 게 뭡니까? 캐릭터 릴레이션십입니다. 캐릭터 간의 관계가 어떤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소설에서 어땠어요? 스티븐즈라는 캐릭터하고 미스 웨이클필드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서로 왜곡,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오해하고 있는 관계가 되는 거지. 아까 내용이 그거잖아. 미스 웨이크필드는 스티븐스가 뭡니까?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경험이 있는 사람인 거지. 근데 이 부인한테는 그 두 사람이 말하는 사람은 이 미스 웨이크필드의 남편이잖아. 미스터니까. 근데 이 사람은 스티븐스한테 약간 책망을 하지. 당신 왜 내 부인한테 그렇게 잘못된 인상을 심어줬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영국 속담으로는, 영국의 간습으로는 이런 데서 알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영국의 관습으로는 사실 전에 일했던 주인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게 관습이에요. 마치 뭐처럼 두 번째 결혼한 사람, 그게 답이잖아. 두 번째 결혼한 사람이 두 번째 신랑 앞에서 전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듯이, 파트너에 대해서 얘기 않듯이 그런 게 예입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부인은 어떤 오해를 한 거예요? 스티븐스가 뭐라고? 나비스라고 하는 거지. 나비스. N-O-V-I-C입니다. C. 경험이 별로 없는 초짜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어때? 그 영국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이. 그러니까 잘못된 인상을 줬던 거지. 그 부분이 번역이 까탈스러워요. 자,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그러면 왜냐면 이제 캐릭터 간의 관계 이해됐어?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서로 어떻더라? 오해를 하고 있는 관계가 되는 거지. 자, 캐릭터 간의 릴레이션을 찾는 게 읽는 방법이 되겠어요. 자, 세팅은 예를 든다면 어떤 겁니까? 세팅은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시에서 중요한 더 로드 나 테이큰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 있지. 두 갈래 길이라고 하는 그 로버 프로스트의 이런 교과서에 우리나라 교과서도 있잖아. 로버 프로스트의 더 로드 나 테이큰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그 시 있잖아. 거기 뭡니까? 나는 숲가에 서 있는데 숲가에 나뭇잎파리들이 어떤 색깔이에요? 옐로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옐로우. 이건 뭡니까? 장소는 뭐예요? 실제로 숲이야. 숲 한가운데 있는 거야. 길이 두 갈래 갈려져 있는 여기에 내가 서 있는 거야. 장소는 알겠어. 타임은 언제입니까? 시간은. 옐로우라 이파리가 노랗게 되는 건 언제입니까? 가을이 되는 거야. 늦가을이 되는 거야.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야. 이건 일반 영어가 아니고 문학이지. 문학은 이런 방식으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색깔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문학에서는. 어쨌든 자, 그러면 이거 봅시다. 이 시 주목. 캐릭터 누가 등장합니까? 캐릭터 누가 등장을 해? 그냥 화자가 누굽니까? 화자 찾기는 어렵지 않지. 화자이자 동시에 화자는 뭡니까? 화자이지만 동시에 또 뭡니까? 메이저 캐릭터지. 주인공이기도 하지. 시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화자가 메이저 캐릭터인 경우가 많죠. 그런데 주목. 그 다음 캐릭터는 또 누가 등장을 해요? 거기 보니까 유명한 시인이 등장을 하죠. 유명한 시인이 등장하고 내가 또 등장하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 안에 어떤 또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지. 이해됐어요? 그럼 그런 게 캐릭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뭡니까? 이 작품은 세팅이 그렇게 중요한 그런 작품은 아닙니다. 세팅이 중요한 작품. 물론 세팅 장소가 어디입니까? 영어 사용하는 미국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하여튼 뭐 그건 뭐 그냥 그렇고. 이벤트 액션이 어떤 이벤트였어요? 정리하세요.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어떤 사건이야? 그걸 찾아야 되는 거지. 그게. 그리고 캐릭터. 이 캐릭터는 또한 캐릭터 분석하면 얘는 어떤 캐릭터예요? 주인공이 누굽니까? 메이저 캐릭터는 어떤 사람이야? 이 메이저 캐릭터는 누굽니까? 이게 핵심이잖아. 자, 핵심 뭡니까? 번역을 여러분 완벽하게 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대충 파악됐을 거라고 생각해. 얘는 뭡니까? 어떤 아이야? 그걸 찾아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야. 캐릭터. 자, 얘는 뭐였어요? 네 번째 줄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줄 뭐라고 돼 있어? Lately arrived. 별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시험이야. 이런 게. Lately arrived. 무슨 말입니까? 최근에 도착했어요. 어디에 도착했어? In English. 재밌지 않아? 이것도 다 메타포인 거 알겠지? 잉글리시에 어떻게 도착해? 이 말은 빨리 의역해야 되는 거지. 최근에 도착했어. 어디에 도착한 거야? 영어를 사용하는 곳에 도착한 거지. 쉬운 시간 아니야, 여러분들. 이 시인이 사운드 앤 센스에 있죠. 이 작품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작품의 다른 작품이, 그러니까 레저라고 하는 시가 우리 사운드 앤 센스에 있는데 중요한 시인입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들 자료에 다 출전을 다 밝혀놨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시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리아 알바레즈 굉장히 요즘 각광받는 그런 시인인데 원로 시인이죠. 지금 70대 초반이신데. 자, 어쨌든 자, 그러면 lately arrived in English야. 제가 왜 형광펜 거라고 했어요? 이 네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를 주고 있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 In the USA라고 하지 않고 in English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In the USA라고 하면 lately arrived in the USA라고 하면 뭐가 됩니까? 영국에서도 올 수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 올 수 있고, 이 말은 영국에서 온 사람은 이미 뭡니까? 나라는 국적은 미국이 아니지만 이미 언어는 마더텅이 어떤 언어입니까? 잉글리시가 되는 거지. 캐나다도 마찬가지지. 이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힌 거지. 언어의 이 네 단어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lately arrived 뭡니까? 미국은 누구의 땅입니까? 이민자들의 땅이지. 이민자의 국가지. 즉 시적 화자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바로 어떤 정체성이에요? 이미그란트라고 하는 정체성이지. 이해됐어? 이걸 찾아야 되는 거지. 이걸 이미그란트, 이미그레이션을 했다는, 그것도 lately 최근에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면 영어에 익숙할까? 익숙하지 않을까? 익숙하지 않겠지. 이해됐어? 그러면서 자, 어떤 중요한 정보를 줬지. 즉 영어 사용을 여기 미국에 오기 전까지 했다 안 했다? 하지 않았다라는 걸 in English에서 알 수가 있는 거지. 이런 아이가, 자, 이 아이는 뭘 좋아했어요? 이 아이는 뭐를 좋아했던 아이야? 시에 나오지. 이 아이는 뭘 좋아했던 아이예요? 이 아이는 뭘 쓰는 아이예요? 뭐 하는 거야? 일기장에다 시를 쓰는 아이잖아. 그 뮤즈를 찾고 시를 좋아하는 아이야. 그랬던 아이인데, 자, 이제 첫 번째로 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가져봐 봅시다. 뭐라고나 봅시다. When I heard, 들었을 때 뭐예요? The famous poet이, heard는 지각동사잖아. 어떤 유명한 시인이 있나 봐. 근데 이 시인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덜을 쓴 거 보니까 이 아이는 그 시인을 잘 알고 있는 거지.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뭐 로버트 프로스트 같은 뭐 이런 사람이겠지. 아니면 뭐 다른 수많은 뭐 시인들이 있겠지. 이 시인이 프로나운스 말하는 걸 들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이 시인이 말한 게 뭡니까? 우리는 사람들은 원은 일반적이잖아. 오직 only 밑줄을 그시기 바랍니다. 시는 이런 걸 쓰면 안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오직 시를 쓸 수가 있는데 어떤 언어로 쓸 수 있어요? In the tongue, 언어로. 어떤 언어로? In which 이 사람이 원은 일반적이니까 이 사람이 이 시인이겠지. 그러니까 이 시인이 바로 뭡니까? mother라는 단어를 처음 한 그 언어로, 이걸 우리 뭐라고 하는 거야? mothertongue이라고 하는 거지. 모국어지. 즉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한국인은 뭐로 써야 된다? 한국인은 한국어로 이렇게 써야 된다 얘기하는 것처럼 이 시인이 말하는 게 바로 뭡니까? 시인은 mother라고 말했던 그 언어로 시를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이제 문제가 딜레마야. 이 말을 듣고, 그것도 유명한 시인이야. 허접스러운 시인이 아니라 유명한 시인이 그렇게 얘기한 걸 내가 들었어. 시적 화자가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뭡니까? I was stunned. 너무너무나 embarrassed 된 거예요. 좌절스럽기도 하고 너무 왜? 이제 여기서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지. 왜 내가 이렇게 서술형 문제는 이렇게 낼 수 있는 거야? I was stunned 해놓고 이거의 의미, 왜 이 아이가 stunned 됐는지 설명하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아이는, 자, 잘 정리하세요. 캐릭터 이 아이는 뭐라고 해서 다시 이 아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이 아이는 첫 번째 뭐를 쓰길 좋아하는 아이예요? 시를 쓰는 걸 좋아하는 아이야. 근데 이 아이는 최근에 이민 왔어. 그래서 언어가 영어가 아니야. 그런데 유명한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시인은 뭐로 써야 된다? 마더텅으로 써야 된다. 그러니 얘는 지금 뭡니까? 이민 와서 영어로 지금 시를 쓰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마더라고 한 말은 영어가 아니라 제3의 언어가 되는 거지. 그럼 뭡니까? 빈칸에 답이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근데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에 있지.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이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 줄까지만 꼼꼼하게 읽으면 답은 나옵니다. 예, 전체적인 내용. 근데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지.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 레이스, 클래스, 젠더가 나오면 여러분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그럼 거기 봅시다. 거기 보니까 두 번째 스탠자로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스탠자로 가세요. 두 번째 스탠자로 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전자의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도 네 번째 줄. For months 나와 있죠. 여러 달 동안에 나는 뭐 했어요? I suffered from. 여러분 writer's block이라고 하는 건 참 우리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글이 안 써지는 건 writer's block. 블락 걸려버린 거야. 막혀버린 거. 즉 작가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건 이 writer's block에 걸려버리면 작가들은 미치려고 하죠. 어떻든 나는 아주 나쁜 writer's block에 걸려서 서퍼 당하고 있어요. 몇 달 동안. 그런데 그러면서 뭡니까? 나는 내가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예요. 뭐로서가 아니라 블랭크 페이지가 아니라 즉 라이터스 블락은 주목. 잘 보세요. 시인들은 뭡니까? 또는 소설가든 글 쓸 때는 글이 안 써진다는 얘기 무슨 말이야? 페이지가 비어있는 거잖아. 하얀 페이지. 그 블랭크 페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하고 있는 거지. 그게 아니라 뭐로서 내가 지금 라이터스 블락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어떤 literary bodyguard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건 마치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클럽 같은 데 가면 떡대 좋은 놈들이 있지. 떡대 좋은 놈들이 너 들어오지 마. 이게 보디가드잖아. 못 들어오게 게이트 키핑하는 거 막아버리는 거지. 이 부분도 좀 어렵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인데 보디가드로서 이렇게 막아버리는데 바로 turning back to 나를 돌려서 back to 어디로 돌아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스페니쉬 이해됐어? 자, 기가 막힌 표현이야.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 너무너무나 좋아하는데 온부터는 뭡니까? 시를 쓸 때마다 내가 시를 쓰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그 페이머스 포엣의 얘기가 생각나서 영어로 쓰려고 하다 보면 영어가 안 써지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야, 뭐국어로 써? 네가 무슨 영어야? 너 같은 것이 무슨 영어로 써? 스페니쉬로 써? 네 언어로 써?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얘는 국적이 지금 어디예요? 미국이야. 이민 왔잖아. 그럼 마치 보디가드처럼 나를 밀어내버리는 거지.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내용적으로. 그건 충분히 이해됐지? 그럼 우리 알 수 있어요. 이 아이는 어느 언어권에서 온 아이입니까? 스페니쉬 언어권. 이건 대충 알 수 있는 게 바로 남미에서 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남미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온 거죠. 개념 이제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제 빈칸에 들어가 코멘터리 가시기 바랍니다. 코멘터리에. 그녀가 뭘 봤을 때 치키타 메나라라고 하는 텔레비전 봤을 때 유명한 라티노 방송입니다. 라티노. 구글 검색하면 이거구나. 여러분 한 번쯤 여러분들 다 봤을 거예요. 자, 이 텔레비전에 이걸 봤을 때 그녀는 스피커라는 단어 썼죠. 내레이터라는 단어 안 썼고 시니까 화자는 뭐 했어요? 바로 이피파니. 형광펜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피파니. 순간적 깨달음이지. 문학적 중요한 기법이죠. 순간적 깨달음을 얻게 됐는데 바로 뭡니까? 됐냐가 바로 순간적 깨달음인데 바로 어떤 거예요? 그녀의 드림은 바로 방해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뭐에 의해서? 그녀의 루트. 바로 클루가 뭡니까? 루트가 클루잖아. 루트가 클루. 그러면 다시 주목. 얘 뿌리는 어디예요? 주목. 이런 거야. 여러분들 미국에 가면 여러분 1세대하고 한국인 이민자들이 많거든. 그럼 1세대하고 2세대 갈등이 많습니다. 1세대는 뭡니까? 1세대 이민 간 세대들은 루트가 어디라고 생각해요? 한국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2세대, 3세대, 4세에 가면 걔들은 루트가 뭐라고 생각해? 그냥 미국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뿌리 자체가 달라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데도. 그렇지만 이 아이는 뭡니까? 지금 언제 왔어요? 다시 네 번째로 다시 돌아가세요. 네 번째 줄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Lately arrived 했지? 이 아이는 뭡니까? 뿌리가 어디입니까? 스페니쉬가 되는 거지. 이해돼서 그래서 답이 찍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찾아서 풀어야 되는 거지. 스페니쉬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첫 번째 문제를 저거 갑시다. 두 번째 문제 디렉션으로 가세요. Then explain 해라. 언더라인 된 부분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습니까? 언더라인 가세요. 뭐가 있습니까? This writing 룰이 나와 있잖아. 뭐가 클루입니까? 디스가 클루잖아. 디스라고 하는 건 당연히 뭡니까? 그렇다고 이게 쉽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것도 많이들 틀렸기 때문에. 하지만 디스는 뭡니까? 지시사니까 앞에 있는 걸 받게 되겠지. 그러면 writing rule, this란 단어에서 뭘 할 수 있어? 무슨 얘기냐면 this writing rule이잖아. 그럼 볼 것도 없이 이 앞에는 writing rule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this가 주는 논리적인 흐름이지. 그러면 writing rule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야 앞에. 그럼 여러분 우리 뭘 찾으면 되는 거야? writing rule이 있는 걸 찾으면 되는 거겠지. 이해됐어요? this가 클루입니다. this가. 그럼 writing rule에 관련된 게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 이미 봤던 거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라이팅 룰이 바로 페이머스 포엣이 룰을 얘기했잖아. 시는 누가 써야 된다? 어떤 언어로 써야 된다? 다시, 어떤 언어로 써야 된다, 시는? 마더통으로 써야 된다. 그거 얘기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즉, 이때 라이팅 룰은 누가 말한 거라고? 페이머스 포엣의 룰이에요. 이해됐어? 그렇게 답을 써야 되는 거야. 포엣의 룰인데 바로 뭘 요구하는 거다? 자기가 실제 시인이 되고 싶으면 랭귀지가 바로 뭘 써야 된다? 자기가 태어난 모국어로서 언어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maybe 이게 쭉 나와 있지? 이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이. 자, 네 번째 줄 봅시다. 그러면 나온 게 좀 더 설명합시다. 시간 없어도. 네 번째 줄 보세요. Lately arrived in English. 나는 sleep into라고 하는 거 뭡니까? 쿵 하고 그냥 앉아버린 내 자리에 그냥 충격받아서 쿵 하고 이렇게 앉은 거야, 얘가. 그리고 뭐 했어요? Forced back tears라고 하는 건 뭡니까? Fight, 싸우는 거지. 뭐 하려고 싸우는 거야? Back tear, 눈물을 다시 주워 담으려고, 즉 눈물을 참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Try not to cry야. 울지 않으려고 막 무슨 말이야? 뭘 보여주는 거야? 이 아이가 유명한 시인님 한 말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지. 근데 그 말 듣자마자 나는 이제 영어로 이미 내가 설명했잖아. 영어로 쓰고 있는데 시인은 뭐라고 해? 너 영어로 못 써. 모국어가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듣고 내가 시인이 되지 못할 거라고 하는 너무너무 좌절이 온 거지, 이 아이가. 그리고 눈물을 막 참는 거지. 이해됐어요? 어려운 부분이야. 그러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thinking of 뭐라고 뭡니까? 오늘도 노트북. 자, 밑줄 그으세요.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이 아이는 시를 한두 개 쓴 게 아니라 뭡니까?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노트북 복수잖아. 노트를 몇 권 채울 만큼의 그런 시를 이미 다 쓴 거예요, 이 아이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가,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지. 이 아이는 바로 뭐가 되고 싶은 아이야? 시인이 바로 이 아이의 목적, 그 삶의 직업으로서 시인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아이지. 그 아이한테 어떻든 이 유명한 시인이 너무너무나 좌절을 심어준 거죠. 좀 더 봅시다. 이 부분이 더 어려워요. 오늘도 노트북인데 필드에 뭐로 가득 차 있어요? 버거스 폼, 버거스 별표 주세요. 가짜의 이 말이지. 버거스 사기, 가짜. I'd have to burn. 뭡니까? 내가 불태워버려야 되는 그 가짜 시들로 필드에 가득 차 있는 모든 노트북을 생각하면서. 지금 무슨 말이야? 내가 쓴 시는 다 뭐다? 가짜다. 이때 느꼈어요. 아이가 얼마나 눈물이 나고 얼마나 좌절스럽겠어. 근데 누구의 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유명한 시인이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쓴 노트북에 쓴 시는 다 언어가 뭐로 써져 있어? 잉글리시로 쓰여진 거지. 그러니까 잉글리시를 썼기 때문에 시인이 다시 보세요. 리얼한 시인은 뭐로만 쓸 수 있다? 모국어로만 쓸 수 있는데 자, 이건 논리야, 논리. 얘의 모국어는 뭐야? 스페니시란 말이야. 스페니시로 안 쓰고 얘는 영어로 썼기 때문에 시인의 라이팅 룰에 따르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리얼한 시를 쓴 게 아니라 보거스 포엠, 가짜 시만 쓴 거지. 가짜 시는 뭐 해야 되는 거야? 불태 없애버려야 되는 거지. 이 부분 여러분들 답 쓰는 핵심인데 어렵지. 내용 이야기가. 그래서 이번에 올해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thinking of 또 뭘 생각하는 거야? Maybe there are little loophole이라는 구멍이니까 빠져나갈 구멍 정도 생각하시면, 솔루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Maybe 또 아마도 엄마가 나에게 자장가를 불러줬으면 좋을 텐데 그 럴라바이는 엄마는 어디서 배웠어요? 바로 어디에서? 엠버시에서 일하는 부인들로부터. 즉 무슨 말이야? 엄마가 아마 대사관 이런 직원들에서 일하는 식모 같은 거, 청소부 같은 역할을 했나 보지. 그런 데서 언어 좀 배웠으면 엄마가 영어로 자장가를 불러줬다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내가 영어를 좀 할 줄 알 텐데 내가 수모받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아이답게 추측을 해내는 거지. 그 다음 maybe는 이랬으면 좋으려면, 이랬으면 내가 영어를 잘할 텐데 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 정도까지 보시고, 그러면 이제 답은 this writing 룰은 이미 나와 있듯이 어떤 거다? famous poet이 말한 룰인데 그건 어떤 거다? mother tongue을 가지고 많이 시를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근데 실제로 이걸 깬 게 바로 뭡니까? 마지막 스탠자에서, 마지막 연에서 뭡니까? 우연하게 내가 뭡니까? 우연하게 스페니쉬인들이 나오는 뭡니까? 나오는 그걸 보고 오히려 나는 뭐더라? 더욱더 자랑스럽고, 그래, 까짓 스페니쉬로 쓰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이제 생겼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하트가 가는 대로 써야 되지, 내 마음이 가는 데 써야 되지, 단순한 영어니 스페니쉬 이게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시의 제목이 뭡니까? First Muse지. 뮤즈가 뭐예요, 여러분들? 시인은 나만의 뮤즈가 있었는데 얘기하지. 예술가는 이 뮤즈는 뭡니까? 시의 원동력을 부여해주는 그런 거지. 원래 뮤즈는 시의 신이야, 신. 뮤즈가 와야만 시가 쓰인다고 얘기한단 말이야, 서양에서는 오랫동안. 근데 바로 first 이유가 뭡니까? 드디어 내가 나의 정체성, 레이스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의 스페니시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내가 써도 된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거지. 제대로 내가 이제 시를 쓸 수 있겠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 거지. 이 깨달음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피파니가 되는 거지. 즉 영어로 모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를 정말 진실하게 시를 쓰는 거, 그게 스페니시든 잉글리시든 관계없이 이 아이가 깨달은 거지. 특히나 스페니시를 나는 버리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깨달음을 알게 된 거지. 내 뿌리는 어디다? 스페니시다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이해됐어요? 쉽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그 시가 약하신 분들은 사운드 앤 센스는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운드 앤 센스 강의가 있으니까 여러분 사운드 댄스 그냥 혼자 해도 좋아요. 하지만 혼자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어렵고. 자, 그 다음 11번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 영어. 올해 가장 크게 또한 논란이 됐던 문제 중에 하나죠. 이 문제는 사실 too much입니다. 출제자가 이거는 이게 원본이 있어요. 원본 글이 굉장히 깁니다. 긴 거 일부분만 잘라서 냈어요. 일부분만 잘라서 냈을 때는 이 답이 괜찮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이거 잘라서 냈을 때는 사실 너무 우리 임용생들한테 too much야. 너무 많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잘 낸 문제는 아닙니다. 왜 잘 낸 문제가 아니냐면 이 문제는 답이 가능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 물론 출제자의 의도를 따진다고 한다면 물론 답은 클리어하게 있어요. 하지만 자, 왜 여러분 정답은 이미 다 봤죠? 정답은 디셉션이야. 하지만 이거는 스트래티지를 썼다고 해서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컬로케이션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글의 논리적인 흐름에서도 그렇고 언어 사용에서도 그렇고 논리적인 흐름에서도 스트레치를 썼다고 해서 틀렸다고 한다면 이건 뭡니까? 출제자가 네가 한번 풀어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단언컨대 교수도 이거 못 풀어요. 제대로. 근데 그걸 뭡니까? 수험생한테 인트로덕션 수준에서 우리 이명희 출제가 됐는데 그걸 요구한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엔 올해 좀 일반 영어나 문학 문제는 지문은 좋지만 문제 자체는 너무 허접스럽게 된 게 많습니다. 평가는 반성해야 돼요. 진짜 평가는 반성해야 됩니다. 올 같은 이렇게 허접스럽게 문제 내놓고 어떤 인간이 냈는지 정말 문제가 이렇게 내면 안 돼. 국가고시를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 빈칸 문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이 정도 두 개의 논리선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게. 근데 둘의 논리를 찾아도 뭡니까? 스트레티지가 안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은 디셉션이 더 좋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같이 봅시다. 거기 보세요. 자, 빈칸까지 곧장 가시기 바랍니다. 자, 더 빈칸 해놓고 빈칸은 made 하는데 바로 뭡니까? 더욱더 훨씬 더 올더머는 강조하는 거잖아. 훨씬 더 effective, 효과적인데 자, made 선생님은 뭡니까? 이거 빈칸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 이 말이야. 따라서 스트레스를 쓴다고 그 전략이 훨씬 더 말이 왜 안 됩니까? 돼. 하지만 안타깝게도 because 이하의 클루가 있습니다. 거기 같이 봅시다. because 왜 이 디셉션이 이 기만 전술이 효과가 있냐면 because가 클루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long thin species 이게 바로 뭐예요? 아주 컨크리트한 구체적인 예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길고 얇은, 예를 들어서 뭡니까? 길고 얇은 생선들이 있지. 그런 것들이, 자, 뭘 만들어내냐면, 길고 띵한 가짜, 분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슈도모폼. 그러면 그 형태론 있지? 몰프는 형태, 몸뚱아리가 라틴어로 몰프잖아. 그러니까 슈도니가 가짜, 즉 나와 똑같은 분신이 하나 있는 거지. 나와 똑같은 분신을 이렇게 프로듀스 만들어 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 또 한 번 뭡니까?
more round species는 둥근 동물들은 또한 자기와 유사한 더 라운드한 클라우드 잉크를 클라우드 오브 잉크는 위에 있는 슈도 몰핀과 연결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따라서 이거는 뭡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스트래티지 안에 뭐가 있는 거야? 디셉션 전략이 있는 거야. 그리고 구체적으로 비코즈가 나와 있는 게 구체적인 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따라서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제너럴한 것보다는 당연히 뭡니까? 구체적인 전략인 디셉션 전략이 더 좋은 답인 건 맞아요. 하지만 다시 강조하자면 이렇게까지 내면 여러분들 도대체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감이 오지 않습니다. too much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뭡니까? 스트래티지도 정답 처리를 같이 보면 여러분 실제 우리 임용에서 복수 정답 처리하거든. 이거 같이 처리를 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당연히 디셉션이 더 좋은 답이긴 하지만 우리가 임용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이 두 단계 수준에서 뭡니까?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같이 정답 처리를 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두 번째 같이 합니다. 자, 디렉션으로 보세요. then 그런 다음에 using 사용해서 뭐를 에비던스 패시지에 있는 증거를 사용을 해서 explain 해라. 이유를 why 이유를 설명하라. 어떤 이유? 잉크 더미 택틱이 바로 뭡니까? in the air 대기 중에서나 그다음 뭡니까? 깊은 바다에서는 효과적이지 않는 것, 사용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라. 이건 어렵지 않죠. 글에 클리어하게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 클루가 어디 있어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자, 밑에서 마지막 문장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마지막 in water 이렇게 나와 있죠. in water 거기 나와 있지.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water에서는 어떻더라? 거기 보시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워터에서는 이런 전략이 택틱이 뭡니까? 작동을 해요. But 그러나 the less dense medium 즉 에어에 있는 여기는 뭐가? 미디엄 매개체가 어떻더라? 매체가 또는 매개체가 덴스하지 않은 거지. 에어에서는 이거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거지. 에어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매체가 덴스하지 않는 이 부분 갖다 쓰시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 이거 그냥 뭐라고 돼? Do not copy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몇 단어 이상 갖다 쓰지 마라. 연속된 4단어 이상 쓰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 우리 수없이 많이 연습했잖아. 연속된 4단어라고 하는 건 4단어까지는 괜찮습니다. 5단어부터만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연속된이라고 하는 거는 글 안에 똑같은 구문, 연속돼 있는 걸 그대로 갖다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동의어를 배워야 되는 거야. 동의어 중간에 뭡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past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걸 뭐로 고치면 되는 거예요? previous로 이렇게 고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고치면 연속된 거 아니니까 그래서 뭡니까? 감점당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복잡하게 패러프레이즈 할 생각하지 말고 글 안에 있는 거 서술형은 그대로 갖다 쓸 때 do not copy 나오면 단어만 한두 개 바꿔줘라. 그게 전략입니다. 그게 시간을 가장 세이브할 수 있는 전략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에어는 그렇고요. 두 번째 딥시는 또 어디 있습니까? 딥시는 어디 있어요?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있죠.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네 번째 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 네 번째 줄에 obviously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잉크더미 스트래티지는 뭐를 패러프레이즈 한 거예요? 택틱을 패러프레이즈 한 거지. 자, 그러면 이 전략은 잉크더미 전략은 더미는 가짜 그거잖아. 자, 잉크더미 전략은 아마도 너무 효과적이지 않아요. 뭐만큼이나 에어에 있는 것만큼이나. 왜 그렇다고 돼 있어요? 거기에 바다가 어떻기 때문에 너무 딥시는 뭡니까? 그 다음에 나와 있죠. 너무나 딥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너무 바다가 캄캄하기 때문에 검은 먹물을 해가지고 도망갈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 이미 너무 캄캄한 바다기 때문에 시커먼 먹물을 내봤자 표시가 하나도 안 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것도 그 문장에 있는 거 여러분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요. 패러프레이즈만 해서. 자, 그 정도까지 보시고 이 문제는 다시 강조하자면 디셉션이 이슈가 됐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B형으로 가시기 바라요. B형 1번 갑시다. 1번
그렇게 뭡니까? 엄청난 난이도를 가진 문제는 아니죠. B형의 1번 문제는 여러분들 그냥 이 정도는 맞춰줬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새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여러분들 쉽게 풀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거기서 그 자물쇠가 잠겨져 있는데 자물쇠가 뭡니까?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잘 되어지도 않고 방치돼 있다는 얘기를 쭉쭉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새 것으로 교체하려고 해도 교체도 잘 되지 않는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코멘터리로 같이 가봅시다. In the except, 이 발전문에서 내레이터는, 자, 시가 아니니까 내레이터란 단어 사용을 했죠. 화자는 어떻더라? 화자는 create, 만들어내네. 뭐를? 어떤 sense of melancholy. melancholy 뭐야? 우리 우수, 비애감, 비애감이라고 하는 거죠. 비애감, 쓸쓸함, 비애감, 우수. 자, 이런 비애감의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화자가 바로 뭐함으로써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focusing on, 즉 어디에 집중함으로써 그렇습니까? parts, 바로 부분들, 어떤 property, 그 집안의 그 집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포커스를 함으로써 그래요. 근데 이것들은 이미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바로 have come to be, 이런 상태가 된 거지. 어떤 상태가 된 거야? in 어떤 상태? state 상태잖아. 이런 state 상태가 이미 돼버린 그런 거. 그 다음 뭐라고 나오나? 어떤 단어 나오나? 코멘터리 봅시다. 빅난 다음에 broken rock. 자, 어디에 밑줄 그어야 되는 거예요? broken에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broken. 자, 주목. 잘 보세요. 포지티브, 네거티브, 뉴트럴 뭡니까? 다시 포지티브, 네거티브, 뉴트럴 뭐예요? 네거티브제. 그럼 빈칸에 들어갈 거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 확률이 높다? 네거티브가 들어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네거티브. 그 다음 같이 가봅시다. 또 뭐라 봅시다. 바로 이 브로큰 락인데 이놈은 바로 뭐냐면 생긴 거 보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영어에는 반드시 무엇과 무엇이 있다. 물론 처음 준비하시는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미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제가 1월달로부터 첫 시간부터 강조하는 거 있지. 영어는 첫 번째 생긴 꼴 보고 두 번째 적용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 가장 대원칙은 뭐라고 했어요? 영어에는 반드시 무엇과 무엇이 있다. 주어와 동사가 있다. 이게 시 번역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방식이라고 했지. 자, 봅시다. 주어가 뭡니까? broken rock이 주어고요. 동사가 뭡니까? serve가 동사지. 그럼 생긴 걸 보세요. 어떻게 생겼어? rock, 명사, 컴마. 빨리 체크하세요. rock이란 명사 나와 있고, 컴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관사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포인트라고 하는 명사 나와 있지. 이건 볼 것도 없이 뭡니까? 이건 동격일 확률이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영어는 항상 두 단계. 첫 번째 생긴 꼬라지 뭐라? 어떻게 돼? 자, 명사 나와 있고, 그 다음 컴마 나와 있고, 관사 나와 있고, 그 다음 명사 나와 있고, 컴마 나와 있고, 그 다음 뭡니까? 동사 나와 있으면 이거의 전체 문장 주어가 되는 거고, 이건 동사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과 이거는 이놈과 이놈은 동격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거의 한 90% 이상 이렇게 됩니다. 이것들은. 그럼 주목. 바로 broken rock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broken rock. 이 락은 깨진 자물쇠인데 이것이 바로 뭐야? 이 익섭의 이 발췌문의 바로 핵심이라는 거지. 여기에 포커스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 broken rock은 serves as 뭐로서 지금 기능을 하고 있어요? reminder로서. 즉 기억을 되살리는 건 바로 뭡니까? 그의 domestic world라고 하는 것이 in crisis. 어디에 밑줄 그어야 돼? 어디에 밑줄 그어야 돼? crisis지. 주목. crisis는 여러분들 positive, negative, neutral 뭡니까? negative지. 그럼 볼 것도 없이 아까 이미 broken이라고 한 단어에서도 네거티브 찾았지. 그 다음에 crisis에서도 바로 네거티브를 찾았지. 그럼 빈칸에 들어갈 건 뭡니까? 네거티브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지. 이해됐어? 이렇게 하면 뭡니까? 논리적으로, 자, 여기까지 논리이지. 논리적으로 네거티브가 들어갈 건 찾아냈어. 50%는 끝난 거야. 나머지 이제 하면 되는 거지. 근데 브로큰 락 방치돼 있지. 그러니까 뭡니까? 어떤 단어 써야 되는 거예요? 방치의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따라서 그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어디 있어? 밑에서 6번째 줄 보세요. 밑에서 6번째 줄. On a world of neglect가 나와 있지. 이해됐어? 따라서 뭡니까? 답은 neglect가 답이 되고 이 이외에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답을 썼으면 점수 받을 수 없어요. 작가는 유명한 존 업타이크가 나죠. A&P라고 하는 작품은 유명하죠. A&P.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가장 논란거리였던 게 바로 3번 문제죠. 올해 가장 큰 논란거리. 평가원에서 공개를 답을 해야 되는데 공개를 안 하다 보니까 온갖 억측과 온갖 루머가 날아다니는데 제가 이거 해설 강의 다시 하려고 하는 이유도 이 문제 때문에 다시 하려고 했던 거예요. 클리어하게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건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뭐가 이슈가 되고 있어요? 드래프트야 쓰기 이슈가 되고 있지. 이게 왜 드래프트가 아닌지를 여러분 설명을 해드릴게. 이게 물론 이거보다 제가 드래프트를 썼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터무니없는 답이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드래프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빈칸 문제는 항상 뭡니까? 더 좋은 걸 쓰는 거야. 항상. 다시 빈칸 문제 답은 뭘 쓰는 거다? 더 좋은 걸 쓰는 거예요. 더 좋은 거 항상. 베스트를 써야 되는 거야. 이건 객관식이 아니야. 주관식은 객관식은 뭐 1, 2, 3, 4, 5번 나오는 객관식은 뭡니까? 공무원이라던가 이런 뭐 토플이라던가 객관식의 원리는 뭡니까? 여러분들 교사가 돼서 객관식 문제를 내잖아. 객관식은 근접성의 원리에 의해서 내는 거예요. 다시 뭐에 의해서? 근접성의 원리에 가장 가까운 것만 1, 2, 3, 4, 5번 가운데 베스트 초이스와 가장 가까운 것만 고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관식은 뭡니까? 최상급의 원리예요. 근접성의 원리가 아니라 무조건 하나만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큰 차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일반 영어 공부하시면서 토플책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수능책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저러 그건 뭡니까? 시간 낭비입니다. 왜 그래? 글을 쓰는 논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객관식 가지고 공부하면 큰일 납니다. 단언컨대 여러분 시간 낭비뿐만 아니라 잘못된 답을 고르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다? 객관식은 근접성의 원리, 비슷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 비슷하기만 하면 된다고 할 때 뭡니까? 스트레티지와 디셉션 할 때는 스트레티지도 답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디셉션을 써야 되듯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임용에 공부할 때는 임용에 최적화된 교재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토플 공부하면서 우리 재수업 듣지 않잖아. 토익 준비하면서 유희태생과 강의 듣지 않잖아. 마찬가지인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3수 이상생들이 계시면 문제은행으로 빨리빨리 1월 달부터 문제은행으로 빨리 풀으시기 바랍니다. 일반 영어 문제은행 교재 가지고. 그거 가지고 빨리 하세요. 왜냐하면 이미 이론 다 끝냈을 테니까 3수 이상은. 근데 재수까지는 여러분들 혹시나 재수까지는 여러분들 기본 이론 다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훨씬 좋습니다.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3수 이상은 이미 2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기본을 탄탄히 하면서 여러분 문제를 풀어야 그 문제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기본이 탄탄히 되지도 않는데 착각을 해가면서 내가 안다고 착각하면 공부의 가장 치명적인 게 뭡니까? 내가 뭐를 모르는지를 모를 때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제가 OT 때 한번 설명했잖아. Conquest of Rome을 번역하라고 하니까 이런 번역 대답을 못했단 말이야. 로마의 정복 이런 식으로 엉터리 번역하잖아. 그런 식으로 해놓고 우리는 안다고 착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자, 그러면 다시 드래프트라고 썼다라고 해서 사실은 뭡니까? 가능해. 하지만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임용고시는 객관식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하나만 골라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하나. 자, 그럼 같이 왜 그런가 봅시다. 이거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코멘터리 가세요. 이 코멘터리가 이슈였잖아. 올해 2022학년도에 가장 논란거리 문제가 이 문제잖아, 지금. 자, 거기 같이 봅시다. 코멘터리. 스트링 오브 메타포. 스트링 오브 메타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메타포가 하나가 아니라 줄처럼, 구슬처럼 꿰어져가지고 계속 나오는 거. 이 글에는 여러분들 토탈해가 제가 세보니까 토탈 13개의 메타포가 있어요. 빨리 필기 하세요. 13개의 메타포가 등장합니다. 13개의 메타포가 등장하는데, 예를 든다면 거기 보세요. 자, 지금 워머니 얘기하는 가장 긴데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that click, 이 클릭 소리 해만 봅니다. it, 이거는 바로 뭐냐면 첫 번째, window blind야, bridge. 이건 뭐냐면, 이렇게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윈도우 브리지 있죠. 여러분들 그 뭐라고 하지? 윈도우 블라인드 뭐라고 우리말로? 저거 뭐라고 하지? 해가리개를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블라인드라고 하나? 블라인드. 그러니까 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윈도우가 바람이 바깥에서 들어와서 살랑살랑 부니까 소리가 사르르 클렉 이 소리가 난다는 소리야. 첫 번째 메타포예요. 이 문제는 어렵게 냈으면 메타포를 직접 다이렉트하게 낼 수 있어요. 토탈 13개 여러분들 찾으시기 바랍니다. 잘 못 찾으시면 이제 카페에다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지금 이것까지 설명 제가 지워진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아서 더 해드릴 수는 없어요. 토탈 제가 세보니까 13개의 메타포가 등장합니다. 따라서 이미 커멘터리에 클루가 들어가 있지. 스트링이란 단어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연속된 줄줄이 원숭이 똥구멍은 빨간이 사과는 이것처럼 줄줄이 메타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거예요. 13개가. 자, 그 다음 가세요. 코멘터리.
이런 메타포가 지금 어머니 dish out 이 단어도 여러분들 이 단어도 일상에 잘 안 쓰는 단어야. dish out은 뭡니까? dish를 이렇게 바깥으로 주는 거야. 그래서 나눠주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나눠주다. 그런데 바로 이 여인이 dish out 하는 이런 메타포들은 바로 뭡니까?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The counterpart on the pawn. 즉 이건 알겠지? 누구야 그러면? 캐릭터 보세요. 누구 캐릭터가 있어 이 작품은? 딱 두 사람의 딱 두 명의 캐릭터가 있지. 자, 딱 두 명의 캐릭터가 있죠. 자, 누구와 누구 같아? 워먼과 맨이지. 그럼 자, 주모. 아까 뭐라고 했어? 문학 작품 볼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이거 보는 거지. 캐릭터가 캐릭터 간의 관계 보세요. 어떤 거 같아? 우선 남자 캐릭터 보세요. 남자 캐릭터 어떻고 여자 캐릭터 어떤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시험에 적용할 수 있어. 저 개념 가지고. 자, 남자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야? 얘는 지금 어디 있어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지. 얘는 지금 어디 있어? rehab에 있지. rehabilitation. 무슨 말입니까 이거? 이거 일반 영어에서도 나오고 문학에서 나와. 이거 뭡니까? 재활하는 거. 재활센터. 가장 대표적인 미국의 재활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어떤 걸 재활하는 거야? 마약이라든가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마약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지. 재활하는 거. 그런데 자, 이거 몰랐다고 해도 문제 풀 수 있어. 몰랐다고 해도. 자, 그러면 남자는 지금 어디 있어? 여기에 있지. 둘 사이에 뭡니까? 서로 간에 좀 같이 살고 있어요? 떨어져 살고 있어요? 떨어져 살고 있지. 얘는 여기 있고 이 여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집에 있지. 그러면 이 여인은 또한 어떤 걸 좋아하는 여인이에요? 정확하게 보세요. 이 여인은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왔잖아. 뭘 좋아해? 메타포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주모, 여러분들 메타포라고 하는 거 주로 어디 사용되는 기법입니까? 어디에 사용돼? 우리 영미문학 개론에 우리 기본 교재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피겨 오브 스피치가 뭡니까? 시밀리하고 메타포지. 이건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포엠에서 배우는 거지. 일반적으로 이 여인을 바로 메타포로 사용했다는 얘기는 이 여인은 어떤 삶을 좋아하는 여인입니까? 포에릭한 삶을 좋아하는 여인이야. 이거 제가 올해 145회 이론 강의 때 끊임없이 했던 얘기입니다. 포에릭한 삶과 대조적인 삶이 뭡니까? 프로제이크한 산문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 있지. 시적인 삶과 산문적인 삶이지. 이 남자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프로제이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딱딱한 삶을 살고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 이 여인이 평소처럼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메타포를 막 사용해가면서 좋아해. 근데 맨 뒷부분 가시기 바랍니다. 뒷부분이 아니라 여성이 우리 밑줄 근거 보시기 바랍니다. 리커버리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찾았어요? 이것도 문제지? 그 바로 이 일을 보시기 바래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긴 여성이 메타포를 13개 사용한 뒤에 남자가 뭐라고 합니까? I'm really sick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네 메타포 실증나, 짜증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나 진짜 짜증나 죽겠어 라고 하고 있지. 절 보세요. 그러면 이런 데서 관계를 우리는 알 수 있지. 각각의 차이도 있지만 이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아마 같이 살았던 연인 관계랑 부인까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살았던 관계랑 알 수 있는 거예요. 친구한테 이렇게 짜증내지 않지 이런 거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둘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던 거지. 근데 한 남자가 지금 알코올 때문에 얘가 지금 어디 있어? 재활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 거지. 병든 애지. 얘가 지금 병든 상태지. 이거 찾아야 되는 거지. 근데 여인은 지금 집에 있고 여인은 뭘 좋아해? 메타포. 즉 시적인 언어 사용도 시적인 언어 사용, 크리에이티비티를 강조하고 시적인 언어 사용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보니까 남자가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 나 진짜 짜증나 죽겠어 라고 하고 있지. 그러니까 여성이 뭐라고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는 거지. 뭐라고 합니까? You used to like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used to는 뭡니까?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 나타내는 거지. 뭐야? 당신 좋아했잖아. 뭐를? Tons of phrase. 자, 한 단어로 이게 뭡니까? Tons of phrase가 뭐예요? 메타포가 되는 거지. 패러프레이즈 하는 거지. 이런 게 논리야, 여러분들. 이런 게 실력이 되는 거고. 패러프레이즈 하는 거지. Tons of phrase가 따로 tons 바꾸는 건데 프레이즈를 계속 바꿔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 이게 뭐야? 메타포를 주목. 클릭 소리를 지금 어디 있어 내가? 13개로 지금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 따라서 한 단어로 뭐야 그게? 메타포가 되는 거지. 그런데 메타포는 주목. 메타포는 산문의 언어가 아니라 뭐의 언어라고? 시적 언어인 거지. 주목. 여러분들 우리 그런 얘기 하죠.
딱딱한 삶이라고 하는 거 있지. 산문적인 삶이. 시적인 삶은 어떤 거예요? 제가 일사월의 기본이론 강의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지. 겨울에 가면, 3월에 가면 여러분들 그 노량진이 굉장히 황량하잖아. 사실 고위생들은 어렵잖아, 살기가. 시험도 너무 어렵고. 근데 노량진 여기서 쭉 나오다 보면 여러분들 3월 달에 저 차가운 아스팔트를 뚫고 풀이 나옵니다. 풀이 나올 때 풀을 보면서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 추운 겨울을 풀아 너 견뎌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 포에릭한 삶입니까? 프로제이크한 삶입니까? 이 사람의 마인드는. 굳이 설명 안 해도 알겠지. 바로 시적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시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런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남자가 뭐라고 하겠어? 짜증나 죽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여인이 당신 옛날에 내가 이렇게 메타포를 사용하고 시적인 걸 얘기하면 좋아했잖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남자가 뭐라고 해요? 그거는 비포지. 비포. 믿지 보세요. 뭐 하기 전에 비포야? 내가 바로 리헵 나왔지 이제. 이거를 자, 리헵이란 단어 기본적인 단어인데 모른다 하더라도 주목. 리헵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랬어. 그 말 무슨 말이야? 전에는 내가 이런 포에릭한 삶을 좋아했어지. 여러분들 이거 일반 영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문학 문제야. 쉽지 않은 문제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랬지만 지금 내가 여기 와서 사니까 어떻더라? 리헵에 와서 사니까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 감이 와? 무슨 말이겠어요? 남자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이 수용소에 와서, 재활센터에 와서 바뀌어버린 거지. 뭐에서 뭐로 바뀐 거야? 옛날에는 포에릭한 것도 좋아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이쪽으로 딱딱한 삶으로 바뀌어버린 거지. 이해됐어? 무슨 얘기 하는지? 자, 그러면 밑줄이 무슨 뜻이야? 워먼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됐지? 리커버리는 어디입니까? 어디서 리커버리 하고 있는 거야? 회복은 어디서 하는 거야? 리헵에서 하는 거지. 즉 리헵에서의 이런 아주 불안한 삶이, 힘든 삶이 바로 뭡니까? 얘로 하여금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어떠한 시적인 거라던가 어떤 크리에이티비티라던가 어떤 포지티브한 거를 지금은 뺏어가고 있다. 이런 개념이 있으면 답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정답 제대로 쓴 사람이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리커버리가 뭔지 정확하게 짚어야 되는 거야. 잘못하면 리커버리는 주목, 날 보세요. 왜 어렵냐면 리커버리는 우리 일반 영어에서는 어떤 거예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잖아. 하지만 여기서는 리커버리는 여기서 뭡니까? 리헵의 개념으로 써서 네거티브 개념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하죠. 너무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시 얘기해봤자 쳐다도 안 보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21세기가 되면서 21세기에 자본주의가 모든 머니가 세상을, 캐피탈이, 자본이 모든 걸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시는 설 자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시 얘기, 주모, 여러분들 친구 가운데 야, 오늘 시 좀 읽을까?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해? 야, 그건 나중에 시험 합격하고 나서 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네 한가운 소리 하고 있네? 너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똑같은 얘기야. 유사한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자, 개념은 밑줄은 충분히 이해됐지? 그 다음에 이제 커멘터리 다시 갑시다. 커멘터리에 봅시다. 자, 폰에 있는 카운터 파트까지 이제 제가 설명했지, 이제. 카운터 파트는 뭡니까, 이제? 누구야? 맨이지. 빨빨 써야지. 맨이지. 맨. 카운터 파트 상대방이니까. 여자의 상대방은 맨일 수밖에 없잖아. 근데 보십시오. 그런데 이 메타포는 loosely connected to the comfort of convenience home provide. 즉, 집이 제공하는 편안함과 안락함과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지. 메타포는. 자, 이미 다 설명했어. 자, 워먼은 지금 어디 있어? 홈에 있어. 그러니까 편안하고 안락하니까 메타포를 지금 사용하라고 있는 거야. 그 다음 가봅시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살고 있는 홈의 컴포트는 여인의 이 메타포에 반영되어 있는 코멘터리, 굉장히 좋은 코멘터리인데 잘못 냈어. 안타까워. 잘못됐다기보다는 너무 과해. 거기 봅시다. 여성의 메타포에 반영되어 있는 이 홈의 컴포트는, 자, 별표 쳐야지. 옆에 써놓으세요. 투에스, 투알이라고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컨트라스트가 나왔잖아. 자, 1번. 왜 드래프티가 아니고 시킨지. 자, 집중하세요. 이제 핵심이야. 드래프티가 아니고 시킨지. 1번. 첫 번째. 바로 이거는 뭡니까? 패턴이
컨트라스트라고 하는 컨트라스트 대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목. 앞에 플러스면 뒤는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면 뒤는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 거야.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컨트라스트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거는 굉장히 강한 뜻이야. 컨트라스트는 확실하게 대조가 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컨트라스트라고 하는 원리, 원칙적으로 트위스트할 개념으로 한다면, 일반적 원칙으로 보면. 그러면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comfort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죠. comfort. 이해됐어? 홈에 comfort가 나와 있잖아. 안락함이 나와 있지. 그러면 이것과 대조적인 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드래프티가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뭡니까? 바람이 들어오는 이거잖아. 바람이 들어오는, 찬바람이 들어오고 하는 거잖아. 말은 뭐 될 수도 있어. 그런데 드래프티가 답이 된다고 한다면 그 앞에 있는 래키팅이라던가 그 다음 뭡니까? urgent라던가 이게 안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이것도 네거티브잖아. urgent고. 이해됐어? 그런데 컴포트보다 뭡니까? 가장 컨트라스트가 명확한 건강하지 못한이지. 시크한 거지. 건강치 못한.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래도 첫 번째는 어떻든 간에 좋아. 컨트라스트 가지고는 이게 가장 좋지만 좋아. 막 우겨. 오케이. 이거 가능하잖아요. 오케이. 두 번째. 바로 앞에 likely가 클루입니다. 또 하나의. likely는 뭡니까? possibly 이런 뜻이지. possibly. 이것과 바로 연결되는 게 뒤에 있는 뭡니까?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이 atmosphere입니다. 첫 번째가 중요한 이 첫 번째와 더불어 중요한 게 이 atmosphere입니다. atmosphere가 뭐야, 여러분들? 무드지. 지금 자, 깔끔하게 여러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드래프트는 뭡니까? 드래프트 다음에는 장소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래프트 코리도라든가 드래프트 하우스라든가 이러면 상관없어요. 찬바람이 들어오는, 바람이 들어오는 길, 바람이 들어오는 이렇게 장소가 나오면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 구글링 해보면 드래프트 다음에 뭐 atmosphere 나오는 것도 있을 거야. 하지만 구글링은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게 항상 맞는 건 아니야.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무드 개념이 나와, 이모션의 개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드래프티 이모션이라는 영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래프티는 답이 될 수 없어요. 드래프티는. 그리고 동시에 바로 2번에 연결 likely. likely라고 하는 건 possible 이제 드래프티는 100% 확실할 때 쓰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바람이 들어오는 건데 근데 어떻게 봅니까? likely 바람이 들어오는지 안 이게 possibly 바람이 들어오는 찬바람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를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야. 이걸 컨트라스트와 그 다음에 오케이 좋아 여기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likely 드래프트는 가능성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건 100% 확신하는 확신의 언어야 그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atmosphere와 드래프트의 atmosphere는 맞지 않아요. sig은 됩니다. sig은 뒤에 정서적인 게 단어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하면 기분이잖아. feeling. 나 아픈 기분이 들어. feeling이잖아. emotion이잖아. feeling. 따라서 답은 이 세 가지를 논리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답은 sig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건 답이 될 수. 다시 강조. 굳이 한다면 될 수도 있어. 하지만 눈을 강조하자면 뭡니까? 주관식은 최적화된 답을 써야 되는 거야. 가장 좋은 답. 어려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지문도 잘 선택을 했고 커멘터리도 잘 했는데 이렇게 뭡니까? 빈칸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면 안 됩니다. 이건 다시 강조하자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시의 내용도 아니고 이거 완전히 뭐야? 표현 가지고 물어보는 게 되는 거잖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이렇게 내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평가하는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 출제자 다음에 다시 집어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좋지 않습니다. 그거. 자, 그 정도 보시고 이제 8번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8번. 자, 시간이 지금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디렉션 같이 가봅시다.
자, 빈칸 채워라. 두 번째 문제, explain 해라. 언더라인 부분이 그 비평의 관점에서, 비평의 맥락에서 두 번째 문제가 재밌는 문제죠. 첫 번째 문제도 여러분들 이번 올해 정답이 굉장히 많이 틀렸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컨버전스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답 쓸 때는 있잖아. 답 쓸 때는 항상 논리에 기반하시기 바래요. 이 글 안에서는 컨버전스도 뭡니까? 컨버전스도 집중하는 거니까, 수렴되는 거니까 어그리먼트가 유사하게 사용된 거예요. 맞아. 하지만 우선 빈칸 문제 같이 풀어봅시다. 맨 아래 보시기 바랍니다. 맨 아래 보시면 거기 보시면 마지막 패러그래프부터 여러분 같이 보자. 그래야 이해가 쉽겠다.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세요. What about 이렇게 나와 있죠. 빨리빨리 체크해서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비평가들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거 질문 던지고 있지. 불일치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나 봅시다. 그 다음 문장 뭐라고 하나. 하지만 어떻더라. 자, 대인은 디서거리먼트가 되는 거. 디서거리먼트는 should be welcome. 당연히 불일치 의견이 다른 거 환영하지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는 결코 그 사인은 아닌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어그리먼트에, 즉 너무나 많은 too much에 관해서 너무나 많은 사항들에 관해서 너무나 많은, 자,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항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그리먼트 하는 거는 좋은 신호가 아니다. 그치,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경제에서도 주식에서도 모든 사람이 다 좋다고 하는 주식은 좋은 주식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즉 무슨 말이야, 쉽게 말하면 뭐가 없는 건 좋은 게 아니다. 디서그리먼트가 없는 거는 좋은 게 아니다는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절 보세요. 주목. 여기서 지금 뭐와 뭐가 지금 반복돼서 사용되고 있어요. 뭐와 뭐가 대조입니까? 디서그리먼트하고 뭐가 대조야? 어그리먼트지. 그치? 다시 절 보세요. 주목. 디서그리먼트하고 어그리먼트가 대조입니까? 컨버전스가 대조입니까? 어그리먼트가 대조잖아. 빈칸 가세요. 그러면 이건 논리야. 완전한 논리. 빈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There will be disagreement. 밑줄 그으세요. 디서그리먼트는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디서그리먼트는 possible해요. 오직 뭐의 경우에만 possible 한다. 뭐에 대비해서만 가능하다. Only again, 뭐에 대비해서만 가능하다. 훨씬 더 큰 background of 뭐에 관해서. 그럼 디서그리먼트가 나왔으니까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어그리먼트가 나와야 되는 거지. 다시 강조합니다. 내용적으로는 컨버전스 쓴다고 해서 틀린 거 아니에요. 하지만 논리적으로 뭡니까? 지금 뭐와 대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그리먼트와 디서그리먼트가 대조기 때문에. 이해됐어? 제가 조금 더 여러분 앞부분 앞부분 좀 더 설명해줘. 거기 봅시다. 무슨 얘기냐면, 자, however 보시기 바래요. 거기에서 마지막 패러그래프 위에서 7번째 줄에 however 보시기 바랍니다. however 별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세모칸 딱 들러놓으세요. 이거 시그널 오더잖아. however, 그게 보세요. 자, 촬영자 조금만 10분만 더 줘. 제가 지금 12시까지 촬영하기로 했는데 시간 좀 추가가 됐는데 어떻든 좀 더 끝냅시다. 안 하고 갈 수는 없으니까. however 거기 보세요. 거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뭐냐? 또한 뭐해야 되는 거예요? 주목해야 되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 나왔어? 주목. 어떤 얘기 나왔어요? 앞부분에, 자, 논리를 따라가 봅시다. however, 주목. 날 보세요. however 앞에까지는 지금 무슨 얘기했어? 뭘 강조했어? 어그리먼트 강조했어? 디서그리먼트 강조했어? 디서그리먼트 강조했잖아. 앞부분에 디서그리먼트 강조했지. 디서그리먼트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 했잖아. however가 나왔으면, 그럼 주목 날 보세요. 어그리먼트 얘기가 나와야 돼? 디서그리먼트가 나와야 돼?
어그리먼트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럼 봅시다. 나와 있나? 거기 뭐라고 나오고? 하위 역접이니까 그렇게 돼야 되잖아. 컨트라스트잖아. 우리는 또한 슈도 밑줄 그시기 바래. 슈도는 강한 뜻이잖아. 우리는 또한 슈도 해야 돼요. 뭐를? 됐냐를 주목해야 되는데 뭐라고? There will. 보통은 또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높은 수준의 high degree of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높은 수준의 컨버전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사이에? 누구들 사이에서? 비평가들 사이에서. 그들이 저치먼트 판단할 때, 가치 판단을 내릴 때 비평가들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컨버전스가. 이래서 컨버전스를 답을 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컨버전스가 여기서 바로 뭡니까? 뭐로 사용된 거야? 뭐 봐. 어그리먼트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된 거지. 내용적으로는. 그치? 봅시다. 컨버전스는 바로 뭐야? 수렴되는 거니까 디버전스는 달라지는 거잖아. 컨버전 같아지는 거잖아. 컨버전스. 자, 이해됐죠? 그 다음 좀 더 봅시다. 그래서 뭐라고 나봅시다. 우리는 또한 뭡니까? 보통은 바로 비평가들은 프리퍼 좋아할 수 있어요. 하커버치를. 어떤 하나의 원 크리틱이야. 원 크리틱 어떤 크리틱들은 마이티니까 추측이잖아. 허커버치를, 이 사람 유명한 뭐면 작가야, 작가. 허커버치를 좋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아더 크리틱은 필로를 좋아할 수 있어요. 둘 다 뭡니까? 디자이너, 작가야. 작가, 디자이너라고 하는 게 좋겠다. 디자이너. 유명한 여러 여성들 중 클로에라고 하는 있지, 클로에의 수석 디자이너예요, 필로가. 어떻든 한 사람은 한 사람은 얘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디아더는 다른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해됐지? 그럼 무슨 말이야? 한 사람은 얘를 좋아하고 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 좋아해. 주목, 날 보세요. 한 단어가 뭡니까 이거? 어그리먼트야, 디서그리먼트야? 디서그리먼트지. 바로 디서그리먼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부분에. 논리적으로 읽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 자, 한 사람은 이걸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은 A라는 사람은 A 비평가는 H를 좋아하고 또 다른 비평가는 필로를 좋아해. 그런데 심지어는 뭡니까? 어떤 컬렉션이 플레인 테이스트, 취향이 별로야. 별로야. 이런 뜻이야. 저거 진짜 테이스트가 별로 없어.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컬렉션 왜 나오는지 알겠어요? 디자인도 컬렉션 하잖아. 그거. 뭐 구찌 뭐 이런 거 다 컬렉션 하잖아, 걔들. 자, 그러면 다시. 그런데 빨리 체크해야지. 그러면 주목. 이거 뭡니까? 날 보세요. 다시. 앞부분에 뭐 얘기해서? 디서그리먼트 얘기했지. 벗이 나왔지. 그 다음 뭐가 나오나 봅시다. 하지만 뭐 해야 되는 거야? 하지만 아마도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놀란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 상식에 벗어난다는 얘기잖아. 깜짝 놀랄 거예요. 만약에 뭐 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번역들을 제대로 못했더라고. 가채점 해보니까. 만약에 뭐 한다고 한다면 그들 비평가들 중에 한 명이 됐냐를 주장한다고 하는 뭐라고? 헐커버치 또는 필로 이 두 사람이 뭡니까? 미학적 메리트, 미학적 장점을 하나도 갖지 못하는 실제로 미학적 가치가 하나도 없는 디자이너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더라? 아마도 깜짝 놀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 봅시다. The serious critic. 정말 진지한 serious 몇 줄 보세요. 진지한 비평가니까 뭡니까? 그냥 평가를 높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낮게 받는 사람이에요. 높이 받는 사람이 진정한 비평가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진정한 비평가라고 한다면 진짜 진지한 비평가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저지먼트를 패스할까? 이 말은 무슨 말?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rhetorical question. 이걸 시험에 낼 수도 있어요. 밑줄 그어놓고 이거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낼 수 있단 말이야. 그거 대신에 뭘 낸 거야? 빈칸 낸 거야. 이 말을 설명하세요. 자, 설명해. 무슨 말이야? 무슨 말입니까? 다시 무슨 말이야? 자, 우리 인강 들으시는 분들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진지한 비평가는 그와 같은 저지먼트 판단을 내릴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걸 rhetorical question이라고 하지. rhetorical question은 무슨 말이야? 답을 구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내 말 강조하려고 하는 거지. 그와 같은 진지한 평론가는 그와 같은 판단을 내린다 안 내린다? 안 내린다지. 안 내린다. 그러면 앞부분에 번역이 어렵잖아. 필로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용적으로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트위스트화를 하라고 하는 거야. 왜 그래? 뭐라고 하나? 이 글은 계속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글은 지금 하나는 어떤 비평가는 H를 높이 평가하고 또 하나는 비평가는 P를 높이 평가하고 이건 뭐라고 했어? 디서그리먼트 얘기했다고 돼 있지. 근데 뒤에 뭐 있어? 벗이 나와 있어. 이게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클루라고 했잖아. 그러면 디서그리먼트가 나와 있다면 당연히 벗이 나왔으니까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그리먼트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거 알면 번역 제대로 못해도 상관없지. 이해됐어? 근데 그 어그리먼트 내용이 바로 뭘까? 그게 이제 그거 부분이 이제 봅시다. 자, 거기 다시 봅시다. highly surprising 할 거예요. 이렇게 돼 있지? 만약에 뭐라고 한다면 비평가들 중에 한 명이 됐냐라고 아규도 주장한다. 무슨 말이야? 헐코비츠와 필로가 미학적 장점이 하나도 없는 디자이너라고 한다면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건 무슨 말이야? 적어도 심각한 비평가들 사이에는 뭐가 있다? 어그리먼트가 있는데 어떤 어그리먼트다? 이 사람이 뭐 개인적으로 자 이런 거지. 더 쉽게 디자이너에겐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합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피카소를 되게 좋아해요. 피카소를 좋아해. 근데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 고흐를 좋아할 수 있지. 그러면 주모 나는 개인적으로 이태 선생은 피카소를 좋아해. 물론 고흐도 좋아하긴 하지만 근데 피카소 좋아하는 사람이 고흐를 좋아하는 사람이 피카소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왜? 피카소 그림은 막 입체파라고 헷갈리잖아. 고흐라고 하니까 더 여러분들 좀 더 그렇다. 고흐 싫어하는 사람 없으니까. 꾸르베라고 합시다. 꾸르베. 사실주의의 프랑스의 19세기 중반의 대가. 꾸르베는 있는 그대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야. 근데 꾸르베를 좋아하는 자 A라는 비평가가 있고 B라는 비평가가 있어. 피카소를 좋아하는 A라는 비평가는 꾸르베의 그 있는 그대로 그리는 그림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근데 꾸르베를 좋아하는 B라는 비평 크리틱은 피카소의 뭐 눈이 뒤에 달려 있고 코가 위에 있고 이런 그림을 좋아하지 않아. 그럴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지. 하지만 어떤 비평가가 나와서 피카소, 꾸르베 얘들은 미학적인 이것도 미학적 가치가 없다는 얘기는 화가가 아니란 뜻이에요. 얘들 화가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심각한 비평가 가운데서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일 수 없잖아. 위대한 이미 평가받은 화가들인데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적어도 비평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그리먼트 하는 게 있더라. 그 어그리먼트가 뭐더라? 피카소는 위대한 화가고 얘도 위대한 화가예요. 이건 동의하는 거지. 그 얘기가 필로도 위대한 디자이너고 H도 위대한 디자이너라는 공감되는 이미 어그리먼트는 있는데 이 바탕 속에서 우리는 뭐 얘기한다? 차이를 조금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피카소는 입체파 비평가 입체파 너무 현실을 왜곡시키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얘는 꾸르베는 상상력이 너무 없어 있는 그대로만 그려두면 그게 뭐야 사진 찍고 말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충분히 이해됐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마지막에 빈칸은 뭐가 들어가야 된다. 이해됐지? 무슨 말이니? 이거는 뭐와 뭐에 관련된 거다. 어그리먼트냐 디서그리먼트 얘기하고 있는 거지. 시인이 말하는 이거를 쓴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바는 디서그리먼트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디서그리먼트가 나오려면 반드시 뭐에 기반해야 된다. 어그리먼트 뭐다? 피카소와 이사 두 사람은 위대한 화가라는 그래는 디자이너라는 동의 아래에서 각각의 조그만 차이는 우리는 얘기할 수는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지. 어그리먼트 없는 속에서는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컨버전스가 안 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어그리먼트가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답이. 자, 이게 왜 까탈스러운 문제인지 알겠어? 컨버전스 있는 데 가보시기 바랍니다. 컨버전스 있는 데 가세요. 컨버전스 앞에 뭐 있어요? High degree of 이렇게 나와 있지? 다시 맨 아래 오세요. 맨 밑줄로 오세요. 밑줄의 두 번째 줄 보세요. Only against 뭐야? A much larger background 이렇게 나와 있지? 이해됐어? larger background가 뭐야? 사실은 그 위에 있는 뭡니까? high degree 이것과 유사한 거잖아. 패러프레이즈 하는 거잖아. 근데 어떤 단어가 첨가가 됐습니까? 여기에 background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 background. 여러분들 주목. against는 여러분 반대가 아니라 주목. 저를 보세요. 내가 지금 주목. 유희태 선생님 보세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against 백보드잖아, 블랙보드잖아.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잖아. 여기에 그 against야 지금. 백그라운드에 기대서 그걸 비춰봐서 이렇게 되는 거지. 즉 많은 뭡니까? 어그리먼트가 있는 속에서 디스어그리먼트도 얘기할 수 있다. 바로 말하는 핵심이 되는 거지. 따라서 다시 강조하지만 컨버전스는 안타깝지만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출제자 잘못 냈다고 봐요. 논리적으로 보면 컨버전스가 안 될 하등의 내용적으로 본다면 컨버전스가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글의 구조 때문에 어그리먼트가 답인 거지. 이렇게 내면 안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그래 어떻게는 컨버전스를 어그리먼트로 바꿔 써야 돼요. 실제 시험에서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올해 제가 몇 번 얘기하자면 평가원의 문제가 문학도 그렇고 일반 용어도 좀 애석한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아주 많이. 자, 9번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세요. 자, 가이드라인을 지키면 되는 거고, 자, 9번에 여러분 별표 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뭡니까? 이번에 답이 노량진에 있는 선생님들 사이에서 답이 다 다르죠? 답이 다 다른데 여러분들 위선 버클리 박사야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사실 문제를 풀고 제가 이걸 몇 번 검토를, 네이티브 스피커들한테 내가 미국에 있는 친구들과 우리 연구소에 있는 션과 다 검토를 해봤어요. 혹시나 내가 틀릴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 답과 다 일치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니까 여러분들 이건 쉽다라고 하지만 연습을 우리 11월 달 모고에서 나왔던 유형과 거의 똑같이 나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 4분 만에 분해를 있고 하더라고. 좋아, 잘한 겁니다. 근데 보니까 왜 제가 이걸 얘기를 하냐면 이걸 노량진에 있는 선생님들이 안타깝게 답을 잘못 쓴 게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바디 패러그래프는 그렇게 핵심이 아니라고 했지. 바디는 뭡니까? 글쓰기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항상 핵심이 뭐라고 했어? 토픽 센텐스 쓰는 거하고 뭘 쓰는 게 핵심이다? 컨클루전 쓰는 게 핵심이야. 컨클루전. 자, 그럴 때 뭘 보라고 했어 여러분들? 패턴 보라고 했지. 이거는 어떤 패턴이야? 주목, 메이저 패턴이 뭡니까? 두 개 있지? 어떤 패턴이야? 첫 번째 패러그래프는 어떤 패턴이 있습니까? 패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답이 잘못 나오게 돼 있어. 이걸. 첫 번째, 패턴 보세요. 항상 패턴 보라고 했잖아. 컨트라스트냐, 컴패리슨이냐, 또는 코즈 앤 이펙트냐, 아니면 시리즈냐, 데피니션이냐. 이거는 뭡니까?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데피니션 패턴이 들어가 있어. 정의의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명의 단골로 출제되는 시리즈가 있지. 시리즈와 데피니션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썸머리를 한다라고 하는 건, 자, 주목. 썸머리를 한다라고 하는 건 메이저 패턴이 두 개 나와 있어. 반드시 썸머리는 뭡니까? 메이저 패턴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우리 145를 했지. 이걸 오해들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그래서 패턴이 지문이 300자짜리가 패턴이 뭡니까? 컴패리션 앤 컨트라스트에 있으면 썸머리도, 여러분들이 쓰는 그 썸머리도 반드시 뭘 써야 되는 거예요? 컴패리션 앤 컨트라스트를 써야 되는 거야. 만약에 썸머리가 코즈 앤 이펙트로 나와 있다. 그러면 그 메인 패시지가 코즈 앤 이펙트로 되어 있으면 반드시 썸머리도 뭡니까? 코즈 앤 이펙트 패턴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썸머리의 대원칙이야. 썸머리에.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건 답을 황당하게 써놓은 건 뭐냐면 패턴을 이해를 못했어요. 패턴을 안타깝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건 데피니션. 왜 그래요? 더블 스피커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 나와 있으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뭡니까? 데피니션 써줘야 되는 거예요. 답은 요령이야. 다시 여러분 시험 때 어떤 어려운 단어 개념이 저자가 설명하는 게 쭉 나와 있지. 그건 반드시 그 정의 데피니션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따라서 이건 뭡니까? 데피니션 패턴이니까 더블 스피커가 뭔지에 대한 정의가 반드시 토픽 센텐스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두 번째, 이걸 못 쓴 사람들이 너무 많고, 두 번째는 핵심을 또한 놓쳤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거 있지? 상반기 내내 얘기했고 모고 때도 내내 얘기했던 거 뭡니까? 토픽 센텐스는 첫 번째 문장만 보고 쓰지 말라고 했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만 보고 쓰지 말라고 했지. 토픽 센텐스는 항상 남겨놓으라고 했지. 나중에 쓰라고. 뭐 봐라?
바디 패러그램을 봐야 되는 거야. 바디 패러, 자, 우리 항상 이 네 개의 패러그램 구성되어 있잖아. 우리 보통 그 시험에. 그러면 이 두 개가 바디지.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이게 시리즈로 하나, 두 개의 근거가 나와 있지. 그러면서 첫 번째 패러그램에서는 앞에 나오는 다시 한번 요약해 주지. 요약 절대 컨클루전에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면 틀립니다.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자, 여기 두 개를 보고 토픽 센텐스를 쓰라고 했잖아. 보세요. 어떤 게 나와 있어? 거기에 뭐 나와 있습니까?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세요. 바디 첫 번째 패러그래프 또는 글 전체는 두 번째 패러그래프. One form of double speaker지. 찾았어? One form이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 패러그래프 가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 Another form 이렇게 나와 있지. 뭐야 그러면 주목 잘 보세요. 이거 뭐야? 뭐에 관한 거야? 더블 스피커의 첫 번째 형태, 더블 스피커의 두 번째 형태잖아.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있네? 그럼 뭘 써야 되는 거야? 더블 스피커가 여러 가지 폼이 있다로 써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온 이유가 이걸 그냥 대충 써놓고 아 이거 나 맞았겠구나 안 됩니다. 이거 토픽 센텐스에 여러분 감점이 굉장히 많았어. 그러니까 정리하면 뭡니까? 더블 스피커 해놓고 자 동격 답 쓰는 방법이 뭐예요? 수없이 많이 연습했잖아. 이것도 뭡니까? 컴마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더블 스피커 해놓고 컴마 해놓고 컴마 위치 해놓고 뭡니까? 이거에 대한 정의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거지. 그런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뭡니까? 이게 이제 주어니까 이거 쓰는 법도 얘기해줬잖아. 이런 거 쓰는 방법. 자, 패턴이 데피니션 나오면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코즈 앤 이펙트 나오면 이렇게 쓰고, 컨트라스트는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자, 더블 스피커는, 그 다음 뭐나, 통사 쓰면 되는 거지. 그 다음 뭐야? 어떤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주목, 어떤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야? 폼즈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몇 가지 폼즈가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더블 스피커는 그래서 has several forms, 뭐 이렇게 상관없는 거지. 또는 뭡니까? 바꿔서 더 쓰고 싶어. There are, 뭐 하면 돼? There are several forms of 더블 스피커 해놓고 더블 스피커 다음에 또한 컴마 위치 해놓고 이렇게 똑같아. 그건 똑같은 거예요. 쓰는 방법은 여러분들 편하게 쓰시면 되는 거야. 이미 다 수없이 많이 연습을 했던 부분들이야. 이런 부분들은.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하라? 이렇게 썼으면 그 다음에 뭘 쓰는 거야? 첫 번째 form 이렇게 쓴다든가 또는 뭡니까? 그냥 first 해놓고 컴마 이렇게 해놓고 상관없고 뭐 여러분 쓰기 편한 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econd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항상 뭘 쓰라고 했어? in conclusion 해놓고 컴마 반드시 들어가라고 했지. 자, conclusion의 핵심 뭐라? 뭘 써라? conclusion은 대원칙 두 가지만 지키면 된다고 했지. 뭐다? 주목. 앞에서 말한 거 절대 쓰지 마라. 요약한 거 절대 쓰지 마라. 근데 안타깝게도 conclusion에 요약한 게 막 들어가 있더라고. 안 돼, 그거. 자, 정리합시다. 사실 conclusion은 앞에 이미 topic sentence에 있는 그런 거 다시 쓰면 안 된다. 두 번째, conclusion 뭘 써라? 대안이나 전망을 쓰는 거예요. 대안이나 전망, 솔루션을 쓰는 거야. 이해됐어? 그것만 쓰면 여러분들 뭡니까? 이 형식만 지킨다고 한다면 전형적인 문제잖아. 우리 했던 전형적인 문제. 그러니까 잘 풀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왔던 이유는 아마 이런저런 데서 감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보다는 점수가 덜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건 이제 이미 지나간 겁니다. 지나간 거. 기출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다시 어떤 방식으로 시험 나올까 예측을 해보면서 그 다음에 어떤 유형이 나오면 내가 이 유형에 반드시 뭡니까? 정확한 답을 쓰는 훈련을 하는 나침반으로 여러분들이 삼는 의미로 기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출을 잘 연마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 기출 해설 강의를 지금까지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